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영내 안보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아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를 포함한 사자 안보대화 쿼드 국가들,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즉각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영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한국과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역사상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맞서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Attracting global challenges from strengthening our community and our commitment to nuclear non-proliferation to ensur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日米同盟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礎です。また、日米関係は安全保障にとどまらず、あらゆる分野で重層的かつ強固な協力関係にあります。そしてサミットでは日米ともに掲げる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っていくという G7 の揺るぎない意思を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각 참여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세계 경제, 기후위기, 인도태평양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력이 제한돼 있고 일본 국민들도 자국이 군사 충돌에 관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일본이 국가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일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더 온건파 성향인 공명당의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의 군사태세에 대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제한 중 일부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 지난해 5월 취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왔다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이른바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한일 양자 및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재개되고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발사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발사 시간 단축을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8일 BOA에
북한이 발사장 해안가 인근에 몇 주 만에 이례적으로 발사대를 새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기존 발사대와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에서 탐지가 어려운 신속한 발사를 위한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연료 로켓 조합을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기존 발사대에 있는 대형 로켓 발사체 기립타워가 새 발사대에는 없는 점과 고체연료 수급을 위한 항구가 건축되고 있는 해안가에 발사대가 지어진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성 발사는 미사일 기술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두 분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면서 서해 위성 발사장의 모든 진전 사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해안에 최근 로켓 발사를 위한 추가 발사대를 새로 짓고 있다고 분석하고 발사장 내 인원과 자재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갑적인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크게 늘려야 한다고 탈북민과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실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와 북한인권위원회 후보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오랜 기간 김씨 일가, 김씨 정권은 조작된 선전과 세뇌 교육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정권을 장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4년 김일성 대학과 평양 외국어대 학생 200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시청을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같은 북한 정권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gime instills a belief that any deviation from its prescribed teaching would endanger the regime's survival. Furthermore, the freedom of information could expose the undemocratic rule and inhuman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during the Kim's 7 decades-long ruling.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서울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한국은 북한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상황 등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실은 군용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것을 구체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This week, 2 families came across the NLL in small boats and came to the south. 2 separate families collaborating, conspiring to come south. That means that the security system is not fully functioning and people are willing to resist it. And if I were advising South Korea right now, I would say bring those families in, interview them, and use their story to go back into North Korea, to tell them. North Korean IT workers have been increasingly defecting from their overseas posts. And one person told me that one thing that just broke his whole belief system in the regime is the concept of opportunity cost that he was reading in Greg Mankiw's like Econ 101 book. And he thought to himself, I could be making so much more money if I work using these skills in a different context. And I can keep all of that money. 이날 린리 NED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유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더 투자해 북한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1969년 한국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8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 인근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의 작동으로 납치 피해자 송환과 생사 확인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법원이 남북한의 특수성과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관할권에서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2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아버지 황원 씨가 피해자인 황 대표는 통일부에 북한의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2021년 1월 사안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황 대표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과 이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한항공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으로 당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2월 귀환했고 황 대표 아버지 등 11명은 돌아오지 못했으며 북한은 이들의 생사를 아직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지난 3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1억 9,998만 달러로 집계돼 전달인 3월에 1억 5,845만 달러보다 약 2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의 대북한 수출 규모는 1억 6,578만 달러였고 3,421만 달러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전달에 이어 월무역 총액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달인 3월에 1억 3,790만 달러와 비교해 약 20%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지난 3월 2,055만 달러에 비해 약 66%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중 누적 무역액은 6억 8,46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0% 늘었는데 이 같은 북중 무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